만약 당신이 필사적으로 잊으려 했던 과거가 당신의 완벽한 성공의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한 남자의 비밀과 그 비밀을 품고 평생을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날 밤, 낡은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잊을 수 없는 감동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박진우. 그는 자수성가의 아이콘이자 서울 강남의 심장부 청담동에서 가장 빛나는 레스토랑 디오닉스의 대표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공, 완벽, 품격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레스토랑은 그의 왕국이었고 그곳을 찾는 상류층 손님들은 그의 신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가장 낮은 곳, 햇빛조차 들지 않는 작은 쪽방에서 김영자 할머니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수십 년 전 끔찍한 가난과 병맛 속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닳고 다른 손에는 아들의 6살적 모습이 담긴 낡은 흑백 사진 한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서울의 밤거리를 적시던 그날, 레스토랑 디오닉스의 통유리 너머로 화려한 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발렛 파킹을 기다리는 검은 세단들이 줄을 이었고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 사이로 비에 젖어 축 처진 낡은 코트를 입은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바로 김영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주소가 들려 있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찾아 헤맨 아들이 바로 이 눈부신 성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연극에 난입한 불청객과도 같았습니다. 묵직한 황동 손잡이를 밀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은은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값비싼 음식 냄새가 영자 할머니를 덮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본 적 없는 별세계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의 샹들리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났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멈춘 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생각에 뒷걸음질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녀의 낡은 구두를 바닥에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눅든 어깨를 펴고 결심한 듯 예약 데스크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약 데스크에 서 있던 매니저 최윤아는 방금 전까지 VIP 손님에게 보냈던 상냥한 미소를 순식간에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영자 할머니의 젖은 코트와 달아빠진 신발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역겨움과 경멸이 뒤섞인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비죽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 길을 잘못 드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매끄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며 할머니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할머니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가씨, 나 예약을 했어요. 박진우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매니저 윤아의 표정은 노골적인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표님을요? 할머니가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코미디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주변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대표님은 아무나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서 나가주시지 않으면 경호팀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윤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이제는
명백한 협박의 어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예약 확인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몇 달에 걸쳐 겨우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내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김영자. 유나는 마지못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정말로 김영자라는 이름의 예약이 있었고, 심지어 가장 비싼 코스 요리가 선결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사에게 노파가 레스토랑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예약은 없는데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유나의 호출을 받은 경호원 이민준이 다가왔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는 그에게 턱짓으로 할머니를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이분 길을 잃으신 것 같으니 밖으로 정중하게 모셔다 드려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노인을 향한 일말의 동정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시죠.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소. 소라는 레스토랑 홀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와인잔을 기울이던 손님들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특히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있던 중년의 사업가, 한 사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저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어디서 거지 행색을 한 노인네를 들여서 분위기를 망쳐 당장 끌어내지 못해. 그의 고함에 주변 손님들도 동조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맞아요. 밥맛 떨어지게. 저런 사람은 왜 들여보내는 거야? 요즘은 이런 고급 레스토랑도 관리가 엉망이네. 비난의 화살이 모두 영자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과 모욕적인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수치심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그저 한 번이라도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자신이 엄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낡은 코트 아래로 앙상하게 마른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굳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차가운 세상에 맞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홀에서 서빙을 하던 젊은 직원 강소희는 그 광경을 참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자신의 할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못 본 척 외면할 때 소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내려놓고 매니저 윤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요. 일단 안쪽 방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유나는 그런 소희를 차갑게 쏘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상관 말고 내 일이나 해. 저 할머니 때문에 VI, 피손님들 기분 상하는 거 안 보여? 소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약까지 하셨다고 하잖아요. 확인이라도 제대로. 유나는 소희의 말을 끊으며 비웃었습니다. 저런 분이 어떻게 여길 예약해? 누가 장난쳤거나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이겠지. 네가 책임질 거야? 그 순간 한 사장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안 내보내고 뭐 하는 거야?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내가 오늘 단단히 따져야겠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민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할머니와 화가 난 손님들 사이에서 진땀을 흘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이제 모든 희망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란을 들었는지 2층 사무실로 향하는 계단 위에서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이 레스토랑의 대표 박진우였습니다. 잘 다려진 최고급 슈트를 입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아래층의 소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등장에 모든 직원들이 얼어붙었고 시끄럽던 호란도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시선은 곧장 소란의 중심에 있는 남루한 차림의 노인 김영자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계단 위에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수십 년 동안 꿈속에서 그리던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깊은 주름이 생기고 중년의 무게감이 더해졌지만 그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어릴 적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진우야. 할머니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아들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시야를 가렸습니다. 평생의 그리움과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그녀의 간절한 부름을 듣지 못한 듯 차가운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박진우는 먼저 가장 시끄럽게 불평하던 한 사장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사장님,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제 직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능숙하고 세련된 대처에 한 사장의 분노도 누그러졌습니다. 박 대표, 직원 교육 좀 제대로 시켜. 이런 곳에 저런 사람이 들어오게 해서야 되겠어? 진우는 다시 한번 사과하며 오늘 식사는 레스토랑에서 대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고객의 불만을 잠재우는 데에는 프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싸늘한 시선으로 영자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진우는 할머니에게 다가와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할머님, 무슨 사정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긴 할머님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영업에 방해가 되니 그만 나가주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치우듯 그는 어머니를 완벽한 타인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아들의 차가운 태도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나다. 엄마야, 나 기억 안 나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진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썹이 짜증스럽다는 듯 꿈틀거렸습니다. 진우는 주변을 의식하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저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으신 겁니까? 어디서 제 이름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구걸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내 할머니의 손에 쥐어 주려고 했습니다. 이걸로 맛있는 식사라도 하시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에게 어머니는 그저 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가 내민 돈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몸 열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돈을 밀쳐내며 울부짖었습니다. 돈이 아니야? 나는 너를 보러 온 거야. 내 아들? 그녀의 외침에 레스토랑 안은 술렁거렸습니다. 매니저 유나와 경호원 민주는 경악한 표정으로 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손님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의 완벽하게 관리되던 얼굴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판과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칠게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만하시죠. 당신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경찰을 부르기 전에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의 소나귀에 잡힌 할머니의 앙상한 팔이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그녀는 다른 쪽 손으로 품속 깊이 간직해온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낡고 색이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낡은 스웨터를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6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박진우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렴. 네가 6살 때 시골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야. 기억나니? 진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박진우는 무시하려던 시선을 마지못해 사진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사진은 자신이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는 어린 시절의 사진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그의 낡은 소지품함에 들어있던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낯선 듯 익숙한 얼굴, 배경에 희미하게 보이는 촌스러운 꽃문의 벽지까지. 그의 뇌리에서 잊혔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오래된 사진관의 곰팡이 냄새, 몸에 맞지 않아 까끌까끌했던 스웨터의 감촉, 그리고 희미하게 떠오르는 젊은 여인의 얼굴. 박진우의 손이 힘없이 할머니의 팔을 놓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이 여자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보육원 원장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구하였고 자신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평생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 초라한 노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며 그 믿음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습니까? 그가 간신히 목소리를 뱉어냈습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영자 할머니의 팔을 붙들고 2층 자신의 사무실로 거칠게 이끌었습니다. 묵직한 원목 문이 닫히자 레스토랑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고급스러운 사무실 안, 두 사람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진우는 책상 위에 사진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힘들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었다. 진우야. 할머니는 수십 년 전 지독했던 가난과 절망의 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공사 현장 사고로 허망하게 잃고 갓난아기였던 아들과 단둘이 남겨줬던 이야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빚은 늘어만 갔고 설상가상으로 그녀에게는 심장병이라는 무서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는커녕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세상에 그녀와 아들은 완벽하게 홀로 남겨졌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내가 죽고 그러면 너는 정말로 혼자가 되는 거였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를 잠시만 맡기려고 했던 거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을 보육원 문 앞에 내려놓고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밤새도록 담벼락 뒤에 숨어 울었던 그날 밤의 기억. 수술 후 회복하는데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아들은 좋은 집에 입양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법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냉정한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아들을 찾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원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상처가 그를 더 독하게 만들었고 성공에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오해였다는 사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어머니의 고백. 그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쌓은 원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너를 찾아다녔다.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늙어서는 폐지를 주우면서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어. 그러다 우연히, 아주 우연히 복지관을 통해 너의 소식을 듣게 된 거야. 네가 이렇게 크게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냥 멀리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방해가 되고 싶지는 않았는데 할머니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울음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박진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보육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주말마다 부모님을 만날 때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느꼈던 외로움. 입양된 집에서 사랑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했던 어린 시절의 고통. 그리고 성공한 뒤에도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던 이유. 그 모든 감정들이 어머니의 눈물과 함께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박진우의 입에서 힘겹게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영자 할머니는 참아왔던 모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가 평생 겪어온 모든 고통과 서름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 역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갑옷 뒤에 숨겨두었던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와 울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두 사람의 흐느낌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닌 용서와 화해, 그리고 뒤늦게 되찾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진우는 눈물을 닦고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와 함께 가실 곳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데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레스토랑 홀에 있던 모든 직원들과 손님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노인의 손을 레스토랑의 대표가 눈물을 글썽이며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매니저 윤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들으십시오. 이분은 저를 낳아주신 제 어머니입니다. 그의 선언에 레스토랑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늘 제 어머니께 무례하게 행동한 모든 분들, 특히
당신. 그의 차가운 시선이 한 사장에게 향했습니다. 다시는 제 레스토랑에 발을 들일 생각 마십시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왕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박진우는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처음 만나는 할머니를 보고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자상한 아내의 도움으로 금세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꿈에 그리던 손주들을 끌어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텅 비어 있던 진우의 가족 사진에 비로소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공이라는 허울뿐인 성에 갇힌 외로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여인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한 가족의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진우는 어머니를 위해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춥고 어두운 곳에서 고생하지 마세요. 여기서 저희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요. 영자 할머니는 열쇠를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시작된 차가운 겨울밤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박진우는 돈과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뿌리를 되찾았고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달려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겉모습만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의 가슴을 울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박진우였다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